운동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신기자. 혜성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풍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날씨를 보려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뜰에 피어있는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하얗게 휘날리며 소풍하기에 좋은 날씨를 말해주고 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풍을 가는 혜성이는 신이 났는지 소풍 갈 때 입고 갈 옷을 빨리 달라고 하면서 가방을 챙기고 있다. 아이의 옷을 챙겨주고 기억 저편에 가물거리는 즐거웠던 소풍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김밥을 싸고 있는데 혜성이가 다가오더니 엄마, 빨리 김밥 싸주세요. 빨리 학교에 가야 돼요. 알았어. 도시락은 엄마가 싸가지고 갈 테니까 너 먼저 학교에 가 있어. 엄마도 소풍 따라오려고요? 엄마도 너 소풍 가는데 따라가려고 직장 휴가도 냈는데 엄마는 뚱뚱하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도망치듯 달려간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나는 당황해하며 김밥 말아놓은 것을 얼른 썰어서 도시락을 챙겨주며 그래, 소풍 즐겁게 잘 다녀와 라고 했다. 아들내미 소풍 간다고 직장에 휴가까지 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래, 휴가까지 냈는데 혜성이 몰래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파트 복도 끝에서 쿵쾅거리며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성이는 급한 숨을 몰아쉬며 엄마, 뚱뚱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요. 다른 엄마들도 다 왔어. 빨리 오세요. 빨리요. 나는 기분이 업되어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혜성이 손을 잡고 학교로 갔다. 운동장에는 울긋불긋 예쁘게 차려입은 학생들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소풍 장소는 광주 박물관이다.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다. 선생님은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에게 줄을 맞춰 따라오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축구공 같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호루라기에 따라서 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 사이 엄마들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지내는 엄마들이 없어 조금 낯설어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영주 엄마가 다가온다. 아, 혜성이 엄마, 직장에 휴가 내고 오셨군요. 저한테 혜성이 부탁해도 괜찮은데 휴가까지 내셨네요. 다음부터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따 점심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영주 엄마가 아는 척 해주니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영주 엄마는 우리 아파트 우유 배달을 한다. 어느 날 영주를 데리고 우유값 수금을 하러 왔을 때 영주가 우리 혜성이를 보고 한반 친구라고 해서 영주 엄마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다. 모르는 엄마들만 있는 곳에서 영주 엄마를 만나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같은 다정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됐다. 영주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은색 돗자리를 깔면서 영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 난처했겠다 싶으니까 영주 엄마가 고맙게 느껴졌다. 난 아침부터 정성스레 싸온 김밥과 딸기, 음료수 등을 꺼내 놓았다. 영주 엄마는 검은깨가 먹음직스럽게 솔솔 뿌려진 유부초밥, 누드김밥, 참치김밥, 치즈가 들어있는 야채쌈 등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왔다. 은색 돗자리에 잘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혜성이와 영주는 좋아하며 손뼉을 쳤다. 김밥 한 개를 집어 입에 넣고 내 눈이 머문 곳에는 잔디밭에 한 아이가 앉아 한 손은 입에 물고 또 한 손으로는 잔디를 뜯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 아이는 엄마가 안 왔나 보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혜성이가 찬우다. 엄마, 찬우 데리고 와도 되죠? 혜성이는 내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찬우에게 달려갔다. 찬우 이름이 나오자 나도 놀라웠지만 영주 엄마 반응이 더 놀라웠다. 찬우라고요? 혜성이 엄마 찬우 알죠? 저기 손버릇 없는 도벽이 아주 심한 애예요. 걔네 엄마는 오래전에 집 나가서 없고 아빠는 있는데 무슨 트럭 운전한대죠.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데
술주정이 심해서 그 아파트 사람들이 골치래요. 그 골치 아픈 집 아들이 찬우예요, 찬우. 그리고 혜성이 엄마, 우리 영주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이 찬우 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글쎄. 찬우랑 못 놀게 하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앞 문구점에서 장난감 훔치다 들켜서 주인한테 맞기도 했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찬우가 산반된 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찬우. 나도 선생님께 들어서 알고 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찾아가 뵀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다. 반에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혜성이가 가장 친하게 지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잘 보살피며 돌보아 주겠지만 학교가 끝나고 밖에서까지 친하게 지낸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지도하라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 했다. 혜성이가 찬우 손을 잡고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주 엄마는 펼쳐놓았던 도치락을 주섬주섬 쌌다. 그리고는 돗자리를 걷어 영주를 데리고 다른 엄마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 당황스럽고 썰렁한 이 기분, 아이들에게까지 나타낼 수 없어 나는 억지 웃음을 웃으며 네가 찬우구나. 얼른 이리 앉아라 하면서 두 아이들에게 젓가락을 주며 보온 물병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씩 따라주고 김밥을 먹도록 했다. 335 모여있는 엄마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등 뒤가 날카롭게 느껴졌고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찬우를 데리고 점심을 먹고 있으니 선생님 얼굴 뵙기가 어색해지고 말았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으로 가시가 돼버린 김밥을 힘없이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을 때 찬우가 가방에서 부스럭거리며 빵을 꺼냈다. 팥빵 1개, 소보루빵 1개, 그리고 콜라 1병을 꺼냈다. 누가 싸줬냐 물으니 초등학교 4학년인 누나가 사주었단다. 울컥한 마음이 되면서 애잔함이 느껴졌지만 우리 혜성이와 친하게 지낸다는 게 더 싫었다. 다른 친구들이 찬우와 친하게 지내는 우리 혜성이마저 싫어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점심시간이 즐겁지가 않았다. 서로 쫑알거리며 점심을 먹고 있는 두 아이들의 맑고 고운 눈을 피해 돗자리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내 눈에 형광등 같은 불빛이 확 켜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말았다. 혜성이 운동화 옆에 나란히 있는 운동화는 분명 혜성이가 잃어버렸다는 메이커의 운동화가 분명하다. 혜성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서울에서 이모가 사준 운동화인데 신고 다닌 지 며칠 되지 않아 잃어버렸다며 헌 운동화를 신고 왔을 때 무척 아까워했던 그 운동화였다. 저 운동화는 분명 우리 혜성이 운동화가 맞는데 왜 찬우가 신고 있지? 영주 엄마 말처럼 손버릇이 있어서 우리 혜성이 운동화를 훔친 걸까? 아니면 우리 혜성이가 찬우에게 주고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온통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니야. 찬우도 그의 아빠가 우리 혜성이와 똑같은 운동화를 사줬을지 몰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찬우야, 그 운동화 누가 사줬어? 물어보고 싶어진다. 허나 차마 그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닭싸움 게임이 있었지만 나는 멍한 상태로 돗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힘들게 앉아 있는데 기다리던 보물찾기 시간이 됐다고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도 엄마들도 보물 찾으러 우르르 몰려가면서 소리를 지른다. 그때 혜성이와 찬우가 달려와 내 손을 이끌면서 엄마! 보물찾기예요. 엄마도 보물 찾아요. 이것저것에서 보물을 찾았다는 기쁨의 환호 소리가 들린다. 잔디 사이에서 나뭇잎, 나무 위에서, 돌 밑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난 2개의 보물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보물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보물을 찾은 아이들은 기쁨의 얼굴이 됐지만 보물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달려온 혜성이와 찬우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도 못 찾았어요? 라고 묻는다. 나는 혜성이와 찬우에게 보물을 찾지 못한 대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니 두 아이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의 즐거운 소풍이 끝나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짜장면집으로 걸어가는데 혜성이가 달려와 내 오른손을 잡는다. 머뭇거리던 찬우도 달려와 도시락 가방에 든 내 왼손을 잡는다. 순간 송충이 같은 벌레가 내 손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왜 이럴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 혜성이가 좋아하는 친구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할까? 나는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찬우는 잡은 내 손등을 다른 손으로 마구 부비면서 혼잣말로 참 좋다 라고 한다. 사랑이 그리운 그 아이에게, 엄마의 정이 그리운 내 아들 친구 찬우에게 운동화에 대해 어찌 물어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혜성이를 믿고 싶고 또한 내 아들의 친구 찬우도 믿고 싶었다. 두 아이에게 짜장면을 시켜주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호로록 킥킥거리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천진난만하다. 짜장면을 다 먹고 난 두 아이들 입가에 짜장면이 묻어있어 물수건으로 주면서 입 주위를 닦으라고 했다. 다 닦았다고 하는 찬우 입가에 짜장이 조금 더 묻어있었다. 나는 물수건으로 찬우 입가에 남아있는 짜장을 닦아주었다. 찬우가 내 손을 잡는다. 혜성이 엄마 손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 찬우가 우리 혜성이 운동화를 훔쳤다면 다시는 찬우와 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울컥한 마음이 된다. 찬우가 화장실을 갔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혜성이에게 운동화에 대해서 물어야 했다. 혜성아, 찬우 운동화가 이모가 사준 운동화랑 똑같은데 혹시 네가 주었니?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사준 새 운동화랑 이모랑 사준 새 운동화가 2개나 있는데 찬우 운동화는 더러운 운동화였어요. 찬우가 내 운동화를 신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모가 사준 운동화를 줬어요. 찬우는 엄마도 없고 불쌍하고 우리 집보다 훨씬 가난해요. 친구들이 찬우 보고 거지라고 놀려요. 그래서 줬어요. 학교 친구들도 청소하러 학교에 온 친구 엄마들도 찬우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도 찬우 보면 싫어할까봐 소풍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운동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어요. 하루 종일 걱정하며 머리 아파했는데 나의 바람처럼 찬우가 운동화를 훔치지 않아서 안심이 됐고 내 아들 혜성이가 어른인 나보다 속이 더 깊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다. 찬우가 왔다. 나는 찬우의 손을 잡으며 찬우야, 혜성이 집에 놀러 오고 싶으면 일요일에 오도록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찬우는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는 혜성이와 마지못해 손을 흔들어주는 찬우. 두 아이 사이로 뽀송한 햇살이 내렸다. 그래서 운동화였군요. 제목이.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교 선생님도 이미 언지를 주셨고 네네. 다른 엄마들한테도 뺑둘러 소문이 나 있고 딴 것도 아니고 도벽이라 그러면 엄마들은 좀 예민해질 거예요. 그럼요. 네, 혹시 뭐 우리 아이가 또 같이 나쁜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런 또 걱정. 물들게 되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걱정하지요. 엄마들이 네. 대부분. 근데 결국 가보면 이 편지 작품대로 아이만 못하군요. 어른들이. 그렇죠. 그 순수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맞아요. 네. 나는 2개나 있고 좋은 운동화, 새 운동화. 네네. 그리고 저 친구는 운동화가 너무 초라해. 예. 그럼 나는 아빠가 사준 걸 줄 수는 없으니까 이모가 사준 걸 이 친구를 주고 싶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야, 엄마가 진짜 그 운동화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는 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도벽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도벽 갖고만 탓을 하지 걔가 왜 그런 아이가 됐을까.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는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그 받고 입장에서. 싶어서 또는 그렇군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럴 네네. 수도 있죠.
야, 참, 혜성이 엄마가 하여튼 그거 물어보지 않고 참고 있다가, 예. 나중에 아드님한테, 혜성이한테 딱 물어본 건 정말 잘하신 정말 거예요. 잘했죠. 예. 어떤 대목이 인상에 남아요? 뭐, 그 대목이죠. 저는, 그 영주 엄마가, 처음엔 좀 좋은 사람, 우리 편으로 느껴졌는데, 주섬주섬 떠나는 싸가지고.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예.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혜성이가, 네, 어디에요? 엄마 손 다른 그때? 손으로 참 좋다 비비면서 할 때. 참 좋다 할 때에. 정이 굉장히 그리운 아이죠.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정도면, 네. 보통은 이렇게 수줍어서 못 잡고 그러는데, 자, 신기자 씨의 이 작품은 특별히 심사위원인 한민복 선생님으로부터 짧은 소설처럼 완결도 높았던 작품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